두산에너빌리티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수익 향상 파트너 오선생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찾아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이 영상 화요일 장 시작 전에 끝까지 봐주셔야 합니다. 주주님들 어제 장 보셨죠? 두산에너빌리티 85,500원으로 하루 만에 10% 넘게 빠졌습니다. 주주님들이 많이 속상하셨을 건데요. 코스피가 장 초반에 7,500선까지 무너지는 블랙 먼데이가 왔어요. 오선생이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었잖아요. 악재가 너무 많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급락 가능성이 있고 미국 금리 인상 우려도 있고 스페이스X 상장 앞두고 외국인 현금화 흐름, 지금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빼고는 다 물량 정리하는 흐름이 보인다고요. 그래서 주주님들 한 발 물러서서 어느 정도 물량 정리하시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어제 10% 가까이 추가 하락했고 미리 말씀드렸던 대로 모습이 나와줬어요. 주주님들 제 영상 꾸준히 찾아와 주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은 개인 판단하에 지금인가 고민할 때가 아니라 시장이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아셔야 하는데 어제 장 원인은 미국에서 왔습니다.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 먼저 짚어볼 건데 다우지수는 마이너스 1.35%, S&P 500은 마이너스 2.64%, 그리고 나스닥이 4.18% 폭락했어요. 그리고 반도체 지수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0%대 폭락했는데 이 진앙이 어디냐? 브로드컴이 하루 만에 7.92% 빠졌고 마이크론은 13.25% 폭락했습니다. 하루 만에 뉴욕 증시에서 시가총액 1조 3천억 달러가 증발했어요. 우리 돈으로 약 2천조 원인데 왜 이렇게 됐냐? 반도체 시장 전망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실망감 때문인데요. AI 반도체 수요가 구조적으로 폭발한다고 했는데 그게 예상보다 빠르게 꺾일 수 있다는 신호가 시장에 퍼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중동 긴장 재발로 유가가 상승하면서 금리에 민감한 기술주들에 대한 압력이 추가로 가중됐습니다. 이게 주말 사이 우리 시장으로 그대로 날아온 거예요. 코스피가 어제 개장 직후 8% 가까이 떨어지면서 7,500선 아래까지 주저앉았습니다. 거기다가 환율이 1,560원까지 치솟았어요. 왜 이렇게 됐냐? 세 가지가 겹쳤죠. 첫째, 중동 사태로 달러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둘째, 미국 고용지표가 좋게 나오면서 금리 인상 가능성이 다시 올라왔어요. 금리가 오르면 달러 가치가 높아지고 원화는 상대적으로 약해지는 겁니다. 셋째로 외국인들이 20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가 1,026억 달러였는데 그중 70%가 외국인 주식 매도로 빠져나간 거예요. 주주님들 이게 단순한 하루 이틀 이야기가 아닙니다. 환율이 오르면 외국인이 팔고 외국인이 팔면 환율이 더 오르는 순환의 고리가 지금 작동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상황을 끊으려면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카드가 필요한데 이재명 정부가 이미 미국 재무장관에게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을 공식 제안했어요. 2008년과 2020년에도 통화 스와프가 환율 안정에 결정적 역할을 했었거든요. 이 카드가 현실화된다면 지금 악순환의 고리가 어느 정도 끊길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번 주 목요일 6월 11일 내마녀의 날이에요. 주가지수 선물 옵션과 개별 주식 선물 옵션까지 4가지 파생 상품 만기가 한꺼번에 겹치는 날인데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거대한 자금들이 계약 만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사고 파는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날입니다. 지금 이 시장에서 정산 대기 중인 미결제 계약이 무려 2,110만 계약이에요. 이게 11일 장마감 직전 10분 안에 한꺼번에 청산이 되는 거죠. 특히 장마감 직전 동시호가 구간인 오후 3시 20분에서 30분 사이에 주가가 크게 출렁이는 패턴이 반복됐었습니다. 그리고 주주님들 더 무서운 게 있죠. 스페이스X 나스닥 상장이 언제냐? 6월 12일이에요. 내마녀의 날이랑 스페이스 상장이 겹쳐 있습니다. 이번 주는 파생 상품 기계적 청산 물량이랑 스페이스X 자금 마련 매도 물량이 동시에 쏟아지는 주예요. 이번 주 목금요일 변동성이 얼마나 클지 지금부터 반드시 대비하셔야 합니다. 오늘 핵심 2가지 말씀드릴게요. 첫째, 지금 이 악재들이 언제 해소되는지 그리고 그때 두산에너빌리티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둘째, 악재 해소 이후에 두산에너빌리티 다음 상승의 발판이 될 핵심 재료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본 내용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주주님들은 지금 시장, 투입일 종목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 한 번씩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주주님들 성공적인 투자 기원하면서 본 영상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오선생이 말씀드렸었어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급락 가능성 있고 스페이스X 상장 자금 현금화, 외국인 물량 정리 흐름까지 이 3가지가 겹쳐 있으니까 이번 주 더 큰 저점이 나올 수 있다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 발 물러서서 어느 정도 물량 정리하자고 말씀드렸죠. 미리 알고 대비하신 분들이랑 모르고 당하신 분들, 지금 이 시점에서 계좌가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가 중요하겠죠. 악재가 쌓여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 악재들이 영원히 지속되진 않습니다. 스페이스X 상장이 마무리되면 외국인 현금화 압력이 줄어요.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도 현실화되면 환율 악순환 고리가 끊기겠죠. 그리고 미국 금리 인상 우려도 해소되면 달러 강세가 꺾이고 외국인이 다시 한국 시장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가장 먼저 수혜받는 게 어디냐? 달러로 계약하고 달러로 받아오는 수출 기업들이에요. 체코에서, 사우디에서, 미국에서 달러로 수주 잔고를 쌓고 있는 두산에너빌리티입니다. 환율이 꺾이는 순간 이 종목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게 될 거예요. 악재가 해소되는 타이밍
타이밍이 오곤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를 위해 지금 준비해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두 번째 내용, 악재 해소 이후 두해빌에 어떤 발판들이 남아있는지 말씀드릴게요. 집중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주님들, 지금 주가가 빠지는 동안 두산그룹의 재료가 사라진 게 아니에요. 두산그룹의 SK 실트론 인수가 앞으로 중요한 발판이 됩니다. SK그룹이 젠슨왕의 질문에 재검토에 나섰다는 뉴스가 나왔지만 확정 무산이 아니에요. 이 딜이 최종 완료되는 순간 두산그룹은 웨이퍼 소재부터 반도체 테스트, 로봇은 두산 로보틱스, 데이터 센터 전력은 두산 에너빌리티까지 AI 인프라 전 밸류체인을 완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그 AI 인프라 그룹의 에너지 심장으로 다시 주목받는 구조가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아직 터지지 않은 트리거들이 살아있어요. 체코 EPC 본계약, 데미투자 2호 원전 공식 발표, 베트남 닌투원 우선협상 선정까지 이 재료들이 주가에 하나도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악재로 눌린 지금 이 자리에서요, 악재가 해소되는 타이밍에 이 트리거 중 하나만 터진다면 지금 이 자리가 전설의 저점이 될 겁니다. 주주님들, 지금까지 말씀드린 흐름 이해되시죠? 오 선생이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추가 하락이 나와줬어요. 그리고 악재들이 해소된다면 두산에너빌리티가 다시 주목받는 구조라는 것도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 해소 시점이 정확히 어딘지, 외국인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하는 신호가 언젠지, 본업하시고 가정 챙기시면서 이걸 매 순간 확인하시는 게 가능하십니까? 불가능합니다. 오 선생이 있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악재들이 해소되고 다시 사야 할 타이밍이 오면 그걸 여러분과 같이 새벽부터 찾아볼 겁니다. 소통방에서 함께하고 계신 분들은 어제 하락 전에 미리 알고 저번 주에 대비하셨어요. 우리가 이번 주 포지션을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부터 다음 반등 타이밍도 함께 잡아드릴 거니까 아직 소통방 안 들어오신 분들 참여 방법 말씀드릴 건데, 제 휴대폰 번호 010-7636-7846이고요. 이 번호로 소통 이렇게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가입비 없고 어떠한 금전 요구도 없어요. 지금 이렇게 계속 축축 처지는 장 속에서 제 영상 찾아와 주시는 분들 그만 좌절하셨음 하고, 저는 주주님들 찾아와 주시면 채널이 성장하고 구독, 좋아요 정도면 충분합니다. 많은 분들 문자 주셔서 제가 누락을 했을 수도 있는데, 보냈는데 못 받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영상 보실 때 다시 보내주시면 재차 확인해서 취합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올라가고 시간이 많이 지나면 제가 몇몇 분의 문자를 놓칠 수가 있고 이에 따라 브리핑이 늦어질 수 있다. 이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편하게 보내주시면 되고 바로 참고하기가 두렵다 하시는 분들은 며칠 관망해보시고 추후에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기나긴 하락으로 지치셨을 주주님들께 제가 선물 하나 드리려 해요. 이런 반도체 AI 쏠림 시장 속에서도 섬유, 기술주 쪽으로도 상한가 가는 종목들은 항상 있었습니다. 이런 종목들 주주님들이 개별적으로 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갑자기 아무 움직임 없이 이렇게 급등을 할 수가 없어요. 호재가 터지던 외인의 수급이 들어갔던 했거든요. 지금 저희 전문가들 사이에서 대기업의 부품을 납품하는 작은 회사인데 이상하리만치 코스피가 이렇게 빠져나가는데 외인의 수급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종목 하나 포착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주주님들께만 풀어드릴 테니 조금 더 집중해서 시청 바랍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립니다. 오늘 종목 보셨잖아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셔야 할 게 있어요. 대형주 하나에 핵심 재료가 붙을 때 그 수혜가 그 회사 혼자에게만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들어가는 수백 개의 부품과 소재를 납품하는 협력사들, 공급망 전체가 같이 움직이거든요. 투자 관점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대형주는 이미 시장에 충분히 알려져 있고 기관과 외국인이 선점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같은 재료가 터져도 상승폭이 제한되는 경우가 생기죠. 반면에 그 대형주의 부품을 납품하는 공급망 소형주는요, 시가총액이 훨씬 작기 때문에 같은 재료에 훨씬 탄력적으로 반응합니다. 대형주가 10% 움직일 때 공급망 소형주는 30%, 50% 아니 그 이상도 움직이는 패턴이 발견돼요. 실제로 이런 패턴 이미 보셨잖아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이 인수될 때 로봇 부품 공급사 SPG가 2만원에서 16만원까지 약 800% 가까이 올랐습니다. 공급망 소형주가 메인 플레이어보다 훨씬 탄력적으로 움직인다는 걸 보여준 대표 사례예요. 이게 단순히 운이 아니에요. 구조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대장주에 모멘텀이 붙는 순간 시장은 그 밸류 체인 안에 있는 기업들을 빠르게 탐색하기 시작하거든요. 수급이 몰리면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일수록 주가 반응 속도와 상승 탄력이 훨씬 커지는 건 주식시장에서 반복적으로 검증된 패턴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대형주 하나만 보시는 건 절반만 보시는 겁니다.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대형주와 함께 그 공급망 안에 있는 핵심 협력사를 함께 담으셔야 목표 수익률을 제대로 끌어올릴 수 있어요. 대형주는 안정성, 소형 공급망주는 수익률 극대화, 이 두 가지를 조합하는 게 지금같이 불안한 장세에서 가장 합리적인 접근이에요. 지금 제가 주목하고 있는 종목이 하나 있는데요. 오늘 말씀드린 핵심 대장주의 밸류체인 안에서 특정 부품을 국내에서 사실상 독점 공급하고 있는 구조를 가진 회사예요. 대장주가 수주를 따낼 때마다 이 회사 부품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구조이고, 대장주 모멘텀이 강해질수록 이 회사의 실적 가시성도 함께 높아지는 구조예요.
구조예요. 여기서 포인트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독점 구조이고요. 단순히 납품하는 게 아니라 국내에서 대체제가 없는 구조입니다. 대장주 입장에서도 이 회사 말고는 선택지가 없다는 거예요. 수주가 늘면 이 회사 매출이 따라 올라가는 건 구조적으로 정해진 그림입니다. 두 번째는 수급이에요. 아직 시장에 크게 알려지지 않은 상태인데 외국계 창구에서 조용히 순매수가 쌓이고 있는 흐름이 포착되고 있어요. 보통 이런 패턴의 종목들은요, 외국계 수급이 어느 정도 쌓인 이후에 재료가 수면 위에 올라오면서 국내 개인 수급까지 붙는 구조로 가거든요. 그때는 이미 초기 매집 구간이 끝난 다음이에요. 저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지금이 그 이전 구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스마트머니가 포지션을 잡고 있는 바로 그 타이밍이에요. 예전에 일반 회사원이 에코프로에 투자해 수익을 3배 넘게 올렸다는 기사 기억하시나요? 월 170만원 받던 교사가 5년 만에 20억 자산가가 됐다는 기사도 있고요. 이분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남들이 낯설어 할 때 들어갔다는 거예요. 큰 수익은 늘 낯선 구간에서 시작됩니다. 망설이는 순간 기회는 지나가고 결국 잡는 사람만 가져갑니다. 본 영상에서 해당 종목 이름을 바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시장에 아직 크게 알려지지 않은 종목이라서 영상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는 순간 진입 가격 자체가 올라가 버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정작 여러분들이 좋은 자리에서 못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 생겨요. 그게 제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에요. 번호 하나 띄워드릴 텐데요. 010-7636-7846으로 히든이라고 문자 한 통만 주시면 해당 종목 목표 매수가, 매도가, 그리고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수급, 재료까지 정리해서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선착순 200분께만 드릴 예정이라 서두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00%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부담 없이 받아보시고 최종 판단은 항상 본인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오 선생이 가입을 권유하거나 금전을 요구하는 일은 절대 없으니 걱정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셔도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걸 무료로 드리는 이유 궁금하시죠? 사실 간단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좋은 종목 알려드리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수익을 경험하시면 자연스럽게 이 채널이 성장합니다. 저는 조회수로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수익이 곧 제 성장이에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주식시장에서 타이밍이라는 게 정말 잔인합니다. 똑같은 종목을 보고도 어떤 분은 저점에서 잡고 어떤 분은 뉴스 나오고 나서 고점에서 들어가요. 두 분 다 같은 종목을 산 거지만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지금 이 순간 문자 한 통 보내시는 분은 전자가 될 수 있고 고민하다 나중에 보내시는 분은 후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그 차이를 만들어 드리고 싶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올게요. 어제 종가 85,600원이고 52주 신고가 139,200원 대비 약 37% 내려온 자리입니다. 주주님들, 오 선생이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 시장 상황에서 장기 추세는 살아있다, 지지선에서 받쳐줄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리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지금은 두해빌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코스피가 장중 7,500선을 무너뜨린 날이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같이 빠지는 장입니다. 이런 시장에서는 차트 지지선이고 추세선이고 의미가 없어요. 외국인이 20거래일 연속으로 기계적으로 팔아대는 구간에선 어떤 기술적 지지도 뚫릴 수 있거든요. 지금 차트에서 봐야 할 건 딱 하나입니다. 외국인 매도가 언제 멈추느냐, 그게 핵심입니다. 수급 보시면요, JP모간서울,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얘네들 매수 하나도 없이 지금 순매도 때리고 다 도망 나가고 있습니다. 환율 이슈, 스페이스X, 금리 이슈에서 나오는 기계적 매도 물량들일 거고, 반면 개인은 다 받아가고 있죠. 물을 탄다거나 지금 저점이라고 판단하고 들어오는 이 구조가 바뀌는 순간이 진짜 바닥의 시작일 겁니다. 스페이스X 10일 상장 마무리되고 한미통화 스와프 체결 여부가 정해지고 이 두 가지가 외국인 매도를 멈추게 할 수 있는 카드예요. 그 타이밍을 오 선생이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오늘 핵심 세 줄로 마무리할게요. 첫째, 필라델피아 반도체 폭락, 환율 1,550원 돌파, 외국인 20거래일 연속 매도까지. 오 선생이 예고한 대로 블랙 먼데이가 왔습니다. 미리 대비하신 분들과 모르고 당하신 분들 계좌가 달라졌을 거예요. 둘째, 악재는 영원하진 않아요. 스페이스X 상장 마무리되고 한미통화 스와프 체결되고 금리 우려도 해소되면 이 악순환 고리가 끊기는 순간 달러 수주 쌓는 두산에너빌리티가 가장 먼저 주목받게 될 겁니다. 셋째, 지금 브레이크 걸린 SK 실트론 인수 발판, 체코 본계약, 데미오 원전, 베트남 린투원까지 트리거는 아직 하나도 안 터졌어요. 다시 담아야 할 타이밍, 오 선생이 가장 먼저 옆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지금까지 시청하신 주주님들은 이런 불안한 장 속에서 주주님들 계좌에 선물이 될 수 있는 영상까지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께만 드리는 선물입니다. 지금 제 손에 저출산 관련주 전문 분석 보고서가 하나 있어요. 이거 보시면 다음 테마가 딱 보이거든요. 바로 저출산이에요. 근데 저출산이라고 하면
들으면 다들 이렇게 생각하시죠? 아, 또 아가방 컴퍼니 꾼비 얘기하려는구나. 오늘은 거기서 끝내지 않고요. 먼저 숫자부터 보실게요. 2024년 합계 출산율 0.75명이에요. 서울은 0.58명. OECD 꼴찌도 아니라 비교 자체가 안 되는 수준이고요. 51개월 연속으로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아요. 대한민국이 지금 자연 감소 중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직접 말했습니다. 3세대 후 한국 인구는 현재 3%, 5천만 명이 150만 명이 된다고요. 북한이 침공할 필요도 없다. 그냥 걸어 넘어오면 된다는 말까지 나왔어요. 그러면 정부가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죠. 이재명 정부가 19조 추경을 쐈어요. 신혼부부 1억 대출에 자녀 첫째 낳으면 이자 면제, 둘째 원금 50% 감면, 셋째는 전액 탕감이에요. 아동수당은 8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확대, 아이돌봄 소득 기준은 전면 폐지예요. 그리고 이 정책들이 2026년 올해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돈이 풀리는 거죠. 돈이 풀리면 주식시장에서 테마가 만들어지는 건 당연한 거죠. 자, 그러면 어디로 돈이 가냐? 이 보고서에서 저출산 관련주를 세 그룹으로 나눠놨어요. 첫 번째 그룹은 정책 발표 때마다 가장 먼저 반응하는 대장주예요. 아가방 컴퍼니, 꾼비, 에르코스 이 종목들은 정부 출산 정책 발표 시 즉각 상한가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거 다 아시죠? 테마주 조금만 보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두 번째 그룹은 실적이 같이 따라오는 콘텐츠, 교육주예요. 삼성 출판사가 대표적인데 이 회사는 아기상어 만든 핑크퐁 컴퍼니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출산율과 무관하게 글로벌 IP가 성장하는 구조라서 다른 저출산 테마주랑 결이 달라요. 세 번째 그룹은 실수요 기반이에요. 깨끗한 나라, 매일 유업처럼 실제 유아용품, 식품 수요가 기반인 종목들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짚을게요. 저출산이 심해질수록 오히려 커지는 시장이 있어요. 프리미엄 유아용품 시장입니다. 아이를 덜 낳으면 한 명에게 더 좋은 걸 쓰거든요. 이 역설이 지금 이 테마에서 진짜 기회입니다. 그리고 이 테마의 모멘텀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인구정책 비서관이 올해 취임했고 19조 추경 집행이 상반기 중에 본격화됩니다. 2027년 초에는 출산율 통계 발표도 있어요. 트리거가 반복적으로 생기는 구조라는 거죠. 이 보고서에 담긴 종목별 매수 타점이랑 전략까지 정리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7636-7846으로 저출산이라고 문자 한 통만 주시면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불법 사이트 가입 권유, 금전적 요구 절대 없으니 걱정하지 마시고요. 정찰주 느낌으로 들어갔다가 갈 데가 잡힌다 싶으신다면 구독자분들 소액으로 수익 극대화하시라고 추천드리는 종목들입니다. 단 반드시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요. 이 종목들 대부분 소형주예요. 변동성이 극심하고 뉴스가 소멸하면 급락도 가능합니다. 분할 매수, 손절 기준 사전에 꼭 세우고 들어가셔야 해요. 그 과정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은 단순한 테마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국가 존립을 걸고 돈을 쏟는 분야입니다. 이 흐름 먼저 잡는 사람이 임자고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